그러니까 자 철학의 항해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 안재호 박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73강입니다. 원래 이 강의는 제 2번하고 비슷한데요. 약간 좀 보충했습니다. 자 파르메니데스의 자연의 철학의 비판 앞으로 파르메니데스를 파르메나이즈라고 하겠습니다. 영어식으로 파르메나이즈 또는 파르메니데스 같은 말입니다. 파르메나이즈. 자, 파르메나이즈 사상의 핵심은 앞에서 말했지만 존재나 있는 것은 있다 또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 반면에 비존재나 없는 것, 무한 것은 없다. 이것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입니다. 자, 또 더 나아가서는 자, 존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있고 존재는 생각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인식할 수 있다. 그 반면에 비존재나 무한 것은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입니다. 인식할 수 없다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약간 어떤 그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존재는 존재하고 인식 가능하다. 두 번째, 비존재와 무한 것은 실제 없는 것이고 당연히 인식 불가능하고 세 번째, 말할 수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런 철학이 우리 일상적인 생활과 약간 좀 상당히 다릅니다 말이죠. 우리는 보통 일상적인 생활에서 없는 것이 있다, 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허이겠죠. 뭐 영구 없다 이런 말들 또는 무슨 인생 무상할 때 없는 것이다. 또 다 지금 무로 돌아간다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자세히 볼 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냥 없다는 또는 무란 것들, 또 비존재는 말들은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그것이 실제로 소멸이 아니라 실제로 뭐냐면 분리되는 것이다. 또 다시 말하면 소멸,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대로. 자, 이것은 특히 과학에서 볼 때 더욱더 분명합니다. 우리 같은 가장 신봉하는 물리학을 바라볼 때 물리학에서는 흔히 말하는 질량 보존 법칙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나 질량이나 에너지라는 것은 전혀 사라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 우리 눈에는 그래 보이지만 실제 어떤 에너지와 어떤 물질이라는 것은 예, 생성도 없고 소멸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영원히 그대로 존재합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자 우리 눈에 안 보일 때 있죠 문제가. 다 이걸 뭐 뭐라고 하는데 실은 연결이 안 되는 것이다. 자 우리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어떤 두 사물의 연결이 끊어질 때 그때 우리는 흔히 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흐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또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소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죽음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중간에 어떤 정신과 어떤 물질의 분리를 봐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무라는 것 또는 비존재 또는 허물한 것 결국은 어떤 두 가지 어떤 존재의 어떤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다. 또는 어떤 분리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철학학자가 볼 때도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은, 자, 사물 어떤 생성 같은 소멸을 전제로 하고 그 원리와 원인을 찾으려 한 자연 철학 대신에 어떤 유물론자 또는 다원론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자, 팔메나이즈 한마디로 그 동의합니다. 네말 맞다는 거죠.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 영원하지 참다운 존재는 불변적이다. 또는 생성이라서 소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떤 결합과 분리될 때 어떤 삼라만상의 변화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어떤 그 자연 철학 대신에 어떤 다운론 철학, 우리가 흔히 아는 유물론 철학 아시죠? 데모크리투스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엠페도클레스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일단 팔메나이즈와 동의하면서도 어떤 그게 기본을 두고 일단 존재는 불변이지만은 원자 같은 거, 아톰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것은 영원히 불변적이다. 자,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이 서로 결합하고 집단 분리할 때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떤 생성과 소멸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각도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유명한 파메나의 저술 자연에 대해서라는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육보격의 운율로 이루어졌습니다. 육보격. 자, 그리고 그 구성은 거기 이제 세 가지 파트 있죠. 일부는 서론입니다. 서론. 그리고 이때 뭐냐면 이제 저 주인공이 진리 여신이 나타나서 주인공을 갖다가 진리로 이끌어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진리의 내용인데 그 이분은 흔히 진리 알레테이라 부르고 3분은 어떤 거짓 또는 철학에서는 억견이라는 억견, 또 의견, 독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파메나이드의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단편을 보겠습니다. 자, 단편입니다. 투. 좋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어떤 탐구의 방식이 유일하게 사용되는지를 말하겠다. 당신이 듣는 말을 잘 새겨두시오.
자, 첫 번째 진리입니다. 말로. 첫 번째 진리는 있으면 있다, 있지 않으면 없다는 것이다. 딱 이거죠, 간단하게. 바로 이것은 바로 확신이다. 확실한 길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한 동시에 진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것이 바로 확신하고 또 진리이다. 자, 다른 길은 있지 않음이 있다는 것이다. 또는 있지 않은 것이 요청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다 사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길은 내가 말하지만은 탐구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있지 않음을 인식할 수도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존재 또는 무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자, 존재하지 않고 두 번째는 인식할 수도 없고 세 번째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파르메나이즈의 무에 대한 철저한 부정관념이었죠. 자, 다음 편 3. 왜냐하면 바로 주밑줄 쫙 사유와 존재는 동일하다. 아시겠죠? 사유와 존재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유명하죠. 사유 어떤 존재 동일성의 명제입니다. 자, 위에처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라는 파르메나이즈의 명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고대 서양 철학 또는 그리스 철학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고 났습니다. 자, 팔메나이즈 이전의 철학은 흔히 그리스의 자연 철학이라고 합니다. 자연 철학, 내추럴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자, 자연 철학은 기본적으로 자연이 삼라만상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당연한 거죠. 상식이고. 자, 그리고 그 전제했던 자연이 변화했던 원리와 원인을 법칙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연 철학의 본분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철학가는 자,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연의 다양한 현상을 갖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연은 생성과 변화, 소멸이 있다. 그리고 자, 그 중에서 어떤 그런 그 원리와 법칙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철학의 시조이자 그죠. 자연 철학자인 탈레스는 만물의 근본, 아르케는 물이다. 근본이죠. 아르케라는 아르케. 프린시플입니다. 법칙은 바로 물이다. 다시 말하면 물에서 삼라만상이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에서 출발해가지고 삼라만물이 다 나왔다. 또는 이르는 밀레토스 학파, 흔히 자연 철학을 개성한 아낙시만드로스가 있는데 아낙시만드로스. 이 사람은 원리는 바로 무한자입니다. 토아페이론입니다. 자, 그건 물이 아니라 무한자입니다. 토아페이론에서 뭐냐면 삼라만상이 펼쳐져 나온다라고 합니다. 또 그 무한자의 원리는 다음에 뒤에 하겠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뭐냐면 서로 대립자의 어떤 통일 또는 대립자의 결합입니다. 즉 찬 것과 어떤 더운 것의 어떤 모순적인 결합. 이것이 바로 어떤 무한자의 기본 관념이죠. 자, 세 번째 사람은 아낙시만드로스의 동료인 아낙시메네스는 자, 그게 아니라 공기가 바로 에어가 바로 근본적인 물질이다. 다시 말하면 공기가 희박하게 되면 불이 된다. 공기에서 불이 나온다. 또는 공기가 압축되면 바람이 되고 다시 구름이 되고 따라서 또 이것들이 다시 더 응축이 되면 물, 불, 흙이다. 즉 공기에서 물이 되고 물이 더욱더 응축되면 불이 되고 불이 다시 흙으로 변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아낙시메네스의 원리는 바로 농축, 그죠? 컨덴세이션과 희박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아낙시메네스의 원리죠. 공기다. 에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기가 물로 변한다. 이거죠. 자, 공기가 압축되면 물이 된답니다. 공기가 희박되면 불이 된다. 또 공기가 더 압축되면 물로 되고 다시 흙이 된다. 자, 여기서 문제는 바로 공기에서 물이 된다. 이런 공식이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공기는 사라지고 대신 물이 다시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럼 공기는 어디 갔을까? 자, 상당히 이게 좀 논리적으로 이게 설명 힘들죠, 문제. 또 물은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 말이에요. 즉 공기는 어디로 가고 물은 다시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자, 이처럼 이 공기는 소멸 사라지고 물은 다시 생성되어집니다. 상당히 논리적으로 상당히 좀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말이죠. 현대 과학에서 이런 현상을 솔직히 소멸과 생성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물 분자 사이의 어떤 운동과 어떤 간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혀. 자, 이처럼 이거 도리어 뭐냐면 팔메나이즈 사상이 있을 때 반영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고대에서도 이렇게 자연과학 수준이 아주 극히 미미했지만 상태에서
자, 이런 물이 어떤 원자다, H2O다, 수소와 산소의 결합이다, 이런 것은 뭘 당연히 몰랐겠죠. 그 상당히 물질의 어떤 변화를 갖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죠. 자, 그래서 팔메나이저는 있는 것은 있을 뿐 없는 것은 없다라고 갈파한 것입니다. 자연과학도 방금 말한 것처럼 도리어 이런 팔메나이저 사상을 실제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저 공기가 사라지고 물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물이 기화함으로써 물 분자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죠. 물이 다시 말하면 자, 분자들이 H2O들이 거리가 멀어지면 이게 바로 이제 공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대로 기화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물 분자들이 합쳐지면 응축되면 다시 자, 공기가 다시 물이 되고 다시 또 그다음에 고체인 얼음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결국은 분자는 어때요? 영원한데 이것들이 거리가 멀어질 때 뭐냐면 멀어져서 물에서 그러니까 공기가 수증기가 되고 또 반대로 물에서 다시 또 얼음이 되겠죠. 이처럼 두 가지가 거의 다 같은 건데 이처럼 그러니까 물이 사라지고 갑자기 공기가 왔다든지 또는 물이 사라지고 얼음이 나타났다. 이것은 뭐냐면 상당히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문제가. 자, 도리어 이런 어떤 과학적 설명이 실제 뭐냐면 가능했던 것이 바로 팔메나이저가 말한 것처럼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라고 딱 갈라치게 함으로써 비로소 뭐냐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게 잘못이다. 물이 변해서 불이 된다라든지 또는 물이 변해서 얼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연계의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리얼리티가 아니구나라고 알았던 것. 따라서 이런 걸 통해 도리어 뭐냐면 존재 개념이 다시 그러니까 원자라든지 또는 분자 개념으로 옷을 입음으로 해서 도리어 그런 것들이 어떤 철학적, 과학적으로 잘 설명되고 실제 어떤 과학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물질의 변화와 생성 같은 거죠. 이것을 체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대인들은 바로 무라한 것을 개념하다 한마디로 발명했습니다. 자, 무개념은 그 자체가 성립되기 힘든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개념이지만 무가 있어야지 비로소 삼라만상의 어떤 변화와 어떤 생성과 소멸과 또 탄생들이 설명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무한 것이 있다 또는 무한 것이 요청되어진다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있지 않은 것이 요청된다, 요구되어진다. 실제는 한마디로 포스툴레이트 있죠. 즉 요청된다 거죠.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상식에서 보겠습니다. 무의 개념, 요청 개념, 무의 요청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 사람의 출생 같은 거죠. 즉, 자, 사람은 원래 한마디로 나도 없었죠, 문제가. 그러나 문제는 사람은 바로 무에서 생성되어집니다. 자, 없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원인이 있겠죠. 다시 말 남녀의 번식 같은 거 이런 것이다. 어쨌든 간에 원인이 무엇이든 한 아이가 그지 없다가 다시 탄생되고 다시 죽습니다. 다시 말 무에서 나와서 무유 다시 무로 가죠. 없다가 다시 태어나 살다가 다시 무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뭐냐면 아, 그렇구나. 생성이 있고 소멸이 있다.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다. 당연한 어떤 자연적인 우리 어떤 그 한마디로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팔메나이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눈에 설령 보이지만은 그것은 잘못이다. 네가 아무리 눈으로 보고 만지고 아기를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잘못이단 말이죠. 색적 시공 이런 거죠. 비슷한 사상적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무요성이냐. 물한 것이 있다. 무에서 나와서 유가되고 다시 무로 돌아간다. 즉 무에서 태어나고 다시 죽음으로 돌아간다. 자, 다시 말합니다. 팔메나지 이것을 갖다 한마디로 부정 비판합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고 만지고 하더라도 이 무개념은 자기 모순이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건다. 있지 않으면 있다라는 것은 잘못이다입니다. 아무리 네가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더라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존재라는 것은 절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존재는 생성도 사망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참다운 존재 있죠. 어떻게 존재자가 멸망하며 어떻게 그것이 생성되겠느냐고 강한 어떤 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답변 중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단지 있는 것만 있다고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또 사유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지라도 만지고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부정 파괴하고 단지 오직 사유와 어떤 이성적으로 하는 거죠. 답변 8번. 단 하나 이정표가 남는다. 즉 있으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구성은
완전하고 끝이 부동적이다. 그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전체로서 일자로서 결합시키는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입니다. 어떻게 존재자가 멸망하면 어떻게 그것이 생성하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은 생성되었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미래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현재는 있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오직 영원한 존재밖에 없답니다. 따라서 생성은 소멸되고 소멸은 실종되어 버렸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방법이었죠. 담대한 주장.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는 이 명제 문제는 바로 현실 세계 또는 생성과 변화 세계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말이죠. 색적 시공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잘못입니다. 저처럼 파메나이저는 있는 것은 있다는 철학으로 말미암아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자연 철학은 기본적으로 생성과 소멸과 변화가 있다고 보지만 인정하고 그것을 원인을 밝히려고 하지만 그러나 파메나이저는 도리어 변화와 생성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담대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설령 그런 것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만지지만은 또 잘못이다. 어쨌든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네가 아무리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매일매일 직접 컨택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자, 이런 철학에 의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것도 역시 오류이다. 자, 이처럼 현실 자체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잘못이다. 정말 담대한 주장입니다. 자, 이처럼 고대 그리스 철학은 팔메나이즈를 전후로 해서 크게 양상이 완전히 바뀌. 그 후부터는 존재는 그지 불변적이다. 존재는 영원하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다시 한번 철학적인 사유를 펼쳐가고 다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뭐냐면 어떤 자연과학적인 사상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뭐냐면 다원론자라 부르는 엠페도클레스, 아낙사고락스 그리고 데모크리투스 이런 분들의 철학도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더 위대한 철학인 어떤 정신적인 관념 철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영원한 불변적인 실체가 있고 그것은 사망도 탄생도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다시 모든 것을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것을 전제로 두고 현실을 갖다가 현상들을 설명해 나가는 바로 서양 철학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여기서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철저히 부정하지만은 오직 사유와 논리를 통해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재구성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철학과 과학이 발전하고 어떤 현대 그런 문명마저도 실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서 다원론자들을 마무리 유전한다라고 본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과 실제는 유일불변이라고 본 파르메의 사상을 조정한 사람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적어도 그들은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거시적인 복합적인 사물에는 부단한 성질의 변화가 있다고 보았고 이 거시적인 사물들을 구성하고 있다고 여긴 미시적인 원소의 하나하나에는 불변의 통일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변하는 사물들은 변하지 않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물에 있어서 일어난 변화는 동일한 어떤 항구적인 불가분의 궁극적인 원소들의 재분배 때문이다. 요컨대 그들은 바로 이 세계를 다운론적으로 보았고 그 원소들은 불가분의 입자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다운론 철학 또는 유물론 철학에 나오게 된 독일 역시 마찬가지로 팔메나이즈의 기본적인 철학 존재는 존재하고 변화가 생성이 없고 불변적이다라는 그 전제에서 그 다시 그것들이 그냥 물 어떤 여러 가지 원자나 또는 사원소로 탈바꿈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서양 철학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는 뭐냐 더 이상 변화와 원리 같은 것은 도리어 안 되고 그런 자연 철학은 완전히 붕괴 파탄나고 도리어 불변적이고 또 통일적인 실체를 통해서 다시 삼라만상들을 설명합니다. 위에서 한 것처럼 엠페도클레스의 사후소설이나 데모크리투스의 어떤 원자론들이 바로 팔메나이즈의 어떤 원자 아톰의 존재 빙에 해당합니다. 또 한 번 강조하지만은 플라톤의 이데아라든지 또는 역시 또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그 실체 역시 바로 이 어떤 팔메나이즈의 존재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은 다시 73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